대중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옮깁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버거운 일입니다. 비판적 사고로 자기 생각을 펼치기보다 충분한 돈, 안전한 삶처럼 사회가 말하는 욕망에 이끌립니다. 이런 경향이 자기다운 삶을 저해합니다.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모를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음모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통계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행복하다는 결과도 있고 부유한 나라가 행복하다는 결과도 있으니까요. 이런 조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는 조사일 뿐이고 행복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단칸방에 네 식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고 어머니는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전셋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글세 처지였죠. 연탄불로 난방을 하고 불을 데워 세수했습니다. 간밤에 연탄불이 꺼지면 아침에 얼음물로 세수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주인 집까지 5가구가 함께 사는 판자촌에 화장실이 하나인데 남자 칸과 여자 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서로 잘 알다 보니 옆 칸에서 힘주는 소리에 표정까지 떠올랐죠. 그래도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앞에서 줄 서는 것이 힘든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이웃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연탄불이 꺼지면 불을 빌려주고 정전이 되면 한 집에 모여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였지만 사생활 침해로 시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은행 부지점장이라는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집에 처음 가본 때일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평범한 중산층이지만 당시는 그런 집은 흔치 않았습니다. 장식장에 놓인 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돌을 수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최근에 비슷한 돌을 영화 기생충에서 봤습니다. 양주도 기억납니다. 갈색술 수십 병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혼자 쓴다는 방에는 TV에서나 보던 침대가 있더군요. 그 후 친구가 달리 보였습니다. 옷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씀씀이도 다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볼 필요 없는 것을 본 탓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처방전.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명확한 처방까지 만들어 실천했습니다. 그의 처방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한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옛사람의 철학 살피기는 의미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재산을 털어 정원이 딸린 집을 구하고 그곳에 학교를 열었습니다. 집 앞 정원을 학교처럼 운영해 정원학교라 불렸습니다. 정원의 사람들을 모아 철학을 가르치고 숙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철학을 배우는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가장 순수한 안전은 대중의 고요와 은거에서 생겨난다. 에피쿠로스는 대중에서 멀어지기 위해 쓸데없는 지식과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필요 없는 정보, 무의미한 지식은 무익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고 불행할 수 있는 감정을 불러옵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정보에 노출됩니다. 인터넷만 접속해도 내가 불행한 이유를 알려주는 수많은 정보를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대중사회라고 합니다. 대중은 대량 생산과 소비에 익숙하고 생각의 패턴이 획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가는 것이 대중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로 자기 생각을 펼치기보다 충분한 돈, 안전한 삶처럼 사회가 말하는 욕망에 이끌립니다. 이런 경향이 자기다운 삶을 저해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대중에게 멀어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대중은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은 위험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 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도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죠. 대중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옮깁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버거운 일입니다. 대중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하지 않고 독서 위주로 필요한 공부를 직접 가르치겠다는 굳은 철학으로 무장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초등학생까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인성이 훌륭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려면 선행학습이 필요하고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이런저런 학원이 좋다는 정보입니다. 그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 교육에 무관심한 나쁜 부모라는 고해성사까지 하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학원 승합차를 탔습니다. 이 부모의 결정에 옳고 그름을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소리 때문에 자기 교육관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싶은 삶보다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죠. 자기 삶을 언제까지 유보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끝없는 돈벌이의 수레바퀴 속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밀집에 누워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마음의 평정을 잃은 채 호화로운 금 의자에 앉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가졌음에도 미래를 두려워하며 평온을 잊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정보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옵니다. 생각만 복잡해지거나 잘못된 정보로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보지 않았다면 사지 않았을 제품이 집에 널렸습니다. 두려움으로 가입한 보험 때문에 마른 행주 다시 짜듯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탄 친구에게 자극받아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전전긍긍합니다. 무분별한 정보와 자극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릇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철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자기 철학이 있다면 대중의 소리, 세상의 정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혹사하지도 아이들을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내몰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자기 철학이 있을 때 그 결정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아는 사장이라면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하려는 욕심을 버릴 겁니다. 남의 것, 타인의 소리에 민감할수록 무리하게 사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아예 귀를 닫고 있을 순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니까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고 정보를 봐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철학을 꾸준히 키워가야 하죠. 우정은 음모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을 음모라고 부릅니다. 그가 말하는 음모란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펼쳐가는 관계의 힘입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 기분 좋고 뭔가를 함께하며 행복합니다. 에피쿠로스가 정원학교를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한 이유가 함께 우정을 쌓으며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공동체는 철학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 자급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물 한 잔과 빵 하나면 신도 부럽지 않다는 말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면 더 많이 일하고 노력하고 경쟁해야 하고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면 즉시 행복할 수 있겠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로 불립니다. 그가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으로 고통받지 않는 것,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쾌락이고 행복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친구와 음모를 꾸며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때 외부에서 들려오는 정보를 통제해야 하죠. 물리적 통제와 공유하는 철학은 정신적 방패가 돼서 이들을 보호해 줄 겁니다. 이런 보호 장치가 없으면 대중의 소리에 쉽게 현혹되고 흔들립니다. 같은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에 무리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철학을 실천한 에피쿠로스는 두 가지 커다란 행복을 얻습니다. 평정심과 수많은 친구입니다. 평정심을 얻은 원천 가운데 하나가 친구입니다. 친구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존재감을 확인하게 해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해주는 존재니까요. 에피쿠로스는 자기 시대의 어떤 사람보다 친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에 동의하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데려왔을 테니까요. 사업가는 친구가 많습니다. 저녁마다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뜻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가까워질수록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멀리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까워지면 보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상과 일로 연결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으로 에너지를 분산하면 될 일도 안 되죠. 철학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사업이고 사업은 음모입니다. 철학은 흔들리며 자랍니다. 철학은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생각의 상태입니다. 변하고 성장하죠.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철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보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책을 계속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사교육을 거부하기보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자신의 교육관을 지켜내는 데 유리합니다. 자기 철학을 키우려면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배움을 지속할 때 철학도 튼튼하게 자라죠. 철학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아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삶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고 생활은 활동입니다. 활동이 되지 못하는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이 활동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함께 키워갈 수 있으니까요.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자기 철학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줍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하게 산 모양입니다. 헤르마르쿠스가 스승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온순함과 자기 만족 측면에서 전설로 생각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철학으로 돈 버는 기업, 사업으로 철학하는 사장, 안상원님의 사장의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 않나요?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철학 얘기가 나오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그 결과를 찾고 그렇게 실천한 사람들의 생각을 내게로 가져와 적용점을 찾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아니 그 철학의 힘을 따르기 힘든 이유가 현실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안상원님은 삶의 문제를 탐구하는 인문학자입니다. 독서와 성찰을 통해 일상에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을 탐색하고 지혜로운 삶의 해법을 찾는 글을 쓰고 있는데요. 사업은 단순히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알고 시대를 읽고 가치를 창조하는 종합예술인데 그 중심에 사업가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는 자기만의 분명한 철학이 있으며 철학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힌다면 실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제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모임 중 하나가 바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노후를 좀 더 즐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서라는 주제를 책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점을 찾아 계속 함께 성장하는 친구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이 줄어들고 만남의 폭도 좁아지면서 생각의 사고도 점점 옛날의 사고방식에 갇혀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쇠퇴한다면 세대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요. 오늘 글 속에는 어렸을 때의 시대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잘 살고 못 사는 기준, TV가 있고 없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 집 밖에 있고, 도시락 반찬에 계란과 햄이냐 김치냐 등 아주 사소한 것부터 돈으로 할 수 있고 없음의 차이 말입니다. 저도 비켜갈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 글 속의 상황이 모두 와닿습니다. 특히 비교. 내가 비교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의 처지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저보다 환경이 힘든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는 환경이 나은 친구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낮추고 비관하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은 바로 앞에 부동산 상승장에서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집이 있고 없음으로 벌어지는 자산 차이, 실거주 집이 있을 때도 내 집값은 그대로인데 다른 집은 2배로 오를 때 느끼는 감정. 분명 나는 필요에 의해서 집을 장만하고 거주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그리고 이런 현상을 매일 공중파나 인터넷,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감정적으로 모두 피폐해지는 현상이었죠. 자이든 타이든 일단 내 스스로 비교 대상이 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고 해도 주변에 비교 대상이 달라지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걱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모가 필요합니다. 음모란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펼쳐가는 관계의 힘이라고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행복해질 수 있는 뭔가 음모를 꾸미라는 것이지요. 사업도 이렇게 생각이 맞는 사람이 모여 일하면 그 시너지가 최대치가 될 수 있고 모임도 마음이 맞으면 행복한 미소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 10분 대화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몇 시간이 흘러있던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쾌락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친구와 음모를 꾸며봅시다. 우리도 가족과 음모를 꾸며봅시다.
우리도 대증과 음모를 꾸며봅시다. 우리 이렇게 살자고 약속하고 실천해 봅시다. 같은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무리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으면 대중의 소리, 세상의 정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소님들과 책을 통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 음모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